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최종장에 걸맞는 떡밥들이 풀리고 있는데요. 신에 맞서는 악마, 하늘을 거스르는 눈. 그동안 우리는 피거랜드 가문과 샹크스, 그리고 성지 마리조아의 정치적 음모에 대해 논쟁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사왕 샹크스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을 때 왕좌에 조용히 앉아 와인을 음미하며 최상위 포식자의 눈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메인은 쥐라큘 미호크입니다. 잠시 샹크스나 검은 수염에 대한 이야기를 잊게 만드는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미호크에게 완벽하게 집중해 보자고요. 만약 우리가 지금부터 분석할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호크는 단순한 세계 최강의 검사가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한때 천령인의 쇠사슬을 차고 천혜의 계약이라 불리는 것에 묶여 있었지만 역사상 누구도 해내지 못한 불가능한 일을 해낸 인물입니다. 신체 일부를 희생하지 않고 스스로 그 계약을 깨뜨린 것이죠. 샹크스가 팔 하나를 대가로 치러야 했다면 미호크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태양신 니카의 힘이 아닌 악마의 힘으로 임의 권능에 맞설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계약을 파괴할 수 있는 또 다른 열쇠는 바로 굳게 감겨있는 조로의 왼쪽 눈입니다. 제가 조로를 띄워주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조로는 확실히 작가의 편애를 받고 있습니다. 오다 선생님이 주요 전투에서 루피 옆에 이렇게 많이 세워두는 캐릭터는 조로밖에 없습니다. 오니가시마에서 카이도와 싸울 때부터 에그헤드에서 가반과 싸울 때까지 조로는 상디와 다르게 루피 옆에서 최강자들만을 상대하였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미호크 과거의 진실과 그가 왜 해군 사냥꾼이라 불렸는지, 그리고 원피스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열쇠인 신에 맞서는 악마의 이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미호크가 한때 신의 기사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외모나 귀족적인 분위기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의 행동, 특히 역사상 가장 기이한 별명인 해병 사냥꾼에 주목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죠. 해적 세계에서 사람들은 보통 해군을 피해 도망치거나 방어하기 위해 싸웁니다. 카이도나 빅맘 같은 강자들도 해군을 그저 귀찮은 장애물 정도로 여깁니다. 누구도 취미나 직업처럼 주도적으로 해군을 사냥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만약 미호크가 평범한 민간인이나 해적 출신이라면 해군 병사를 사냥하는 건 경제적으로 전혀 이득이 없습니다. 해군에게는 현상금이 걸려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미호크가 전직 신의 기사라고 가정하면 모든 게 말이 됩니다. 해군이 그를 너무 집요하게 추격했기 때문에 자신을 쫓는 자들을 모두 없애버려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세요. 그의 천부적인 검술 재능 때문에 아주 어릴 때 신의 기사단에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1단계 천혜의 계약을 맺고 있었죠. 이는 일반인보다 더 자유롭게 이동할 권력을 주지만 오로상과 이무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하는 낙인입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진정한 검사입니다. 검사의 본질은 자유와 개인적인 정점의 추구입니다. 부패한 규칙, 천룡인들의 보수성과 나약함이 가득한 성지의 환경은 그를 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배자들의 경비견 노릇을 하다가는 자신의 검이 무뎌질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떠나길 원했고 미호크의 탈출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을 겁니다. 신의 기사가 도망치면 세계 정부의 오른팔인 해군은 필연적으로 추격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쫓는 자들을 학살하며 돌아왔습니다. 해병 사냥이라는 행위는 성지를 향해 보내는 강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마라. 난 너희 사람이 아니다. 해병 사냥꾼이라는 칭호는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한때 속했던 정부 조직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이제 계약과 미호크의 차별점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연결한 데이터에 따르면 신의 기사들은 배신을 막기 위해 이모의 능력이나 저주, 혹은 영혼이나 육체에 박힌 고위 레벨의 폐기 낙인에 묶여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두 가지 전형적인 사례가 샹크스와 미호크입니다. 많은 가설에 따르면 샹크스는 통제를 벗어나거나 금기를 깨기 위해 왼쪽 팔을 대가로 치렀습니다. 팔을 잃는 것은 계약과의 연결고리 일부를 끊어내기 위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샹크스는 타협과 희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다릅니다. 그는 멀쩡하며 힘이 줄어들기는커녕 세계 최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미호크는 아무런 손실 없이 떠날 수 있었을까요? 답은 미호크가 원피스 파워 시스템의 허점을 발견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신의 힘에 대항하기 위해 반드시 니카 같은 또 다른 신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존재가 될 수 있죠. 바로 악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미호크의 별명과 기술들을 진지하게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름 드라큘은 드라큘라에서 영감을 따왔고, 검 요루욱 또는 밤 또는 어둠을 의미합니다. 배는 도깨비 부를 현 관 모양의 배입니다. 이명은 일본어 원문에서 인간을 꿰뚫는 자입니다. 이 모든 디테일은 미호크가 자신의 패기와 정신을 귀도의 방향으로 수련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자신의 검사로서의 의지를 사악하고 날카롭고 차가운 실체로 변화시켜 신성한 계약의 연결을 부식시키거나 베어버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샹크스의 패기가 사람을 기절시키는 압도적인 패왕색이라면 미호크의 패기는 파괴와 정화의 성질을 띱니다. 그는 귀기를 사용하여 신성한 기운을 집어삼켰고 그 덕분에 칼을 댈 필요 없이 천혜의 계약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으로 쇠사슬을 부셨습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디테일은 바로 눈입니다. 원피스에서 임, 즈니샤, 하쿠바, 미호크처럼 동심원 눈을 가진 캐릭터들을 보세요. 공통점은 상식을 뛰어넘는 힘과의 연결입니다. 임에게는 통제하는 신의 눈이고 미호크에게는 만물을 꿰뚫어 보는 자의 눈입니다. 미호크가 귀기를 사용하여 계약을 깰 때 그 과정은 그의 영혼과 신체 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매의 눈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성지의 눈가림에서 벗어나 귀환의 경지에 도달한 결과입니다. 이 눈은 미호크가 루피의 진정한 잠재력이나 흰 수염과의 거리 같은 일반인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세상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계약의 끈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는 임에게 최면 걸린 세상에서 유일하게 깨어있는 자입니다. 이 눈을 가졌기에 미호크는 모든 것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권력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 해적이나 정부의 싸움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게 되니까요. 그에게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것은 자신의 후계자, 자신의 기적을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었고 그 사람이 바로 롤로노아 조로입니다. 왜 미호크는 훗날 자신의 적이 될 사람을 훈련시켰을까요?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미호크는 조로에게서 샹크스조차 가지지 못한 자질을 보았습니다. 바로 염라왕이 되겠다는 갈망입니다. 샹크스가 니카와 빛의 아우라를 가진 루피에게 걸었다면 미호크는 아수라와 어둠의 아우라를 가진 조로에게 걸었습니다. 미호크는 임과 계약 시스템을 전복시키기 위해 니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니카는 희망을 가져오지만 과거를 끝낼 집행자, 악마를 이용해 신을 죽일 자가 필요합니다. 조로의 왼쪽 눈 흉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커뮤니티에서는 조로가 실명했는지 힘을 숨기고 있는지 10년 넘게 논쟁해왔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조로는 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흉터는 미호크가 전수한 마지막 수업에 대한 대가이자 봉인입니다. 바로 계약을 파괴할 귀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미호크는 조로에게 인간의 한계를 넘으려면 내면의 악마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한쪽 눈을 감고 모든 기와 살해, 패기를 그곳에 집중시켜라. 어둠 속에서 그것을 키워라. 결정적인 순간 내가 그 눈을 뜰 때 그것은 신의 능력조차 베어버릴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이다. 와노쿠니를 떠올려 보세요. 조로는 스스로를 염라왕이라 칭했습니다. 조로의 기세는 언제나 보라색이나 으스스한 초록색이며 아수라 형상을 띱니다. 이 모든 것이 조로가 미호크가 닦아놓은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조로가 아수라로 카이도를 베었을 때 오다 작가는 인터뷰에서 조로가 사용한 것은 태왕색 패기가 아니라 귀기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킹과 싸울 때 비로소 조로가 사용한 것이 패왕색 패기였습니다. 이것이 애니메이션에서 카이도와 싸울 때는 황금빛과 붉은 번개로, 킹과 싸울 때는 초록색과 붉은 번개로 표현된 이유입니다. 본질이 같은 패기라면 왜 애니메이션 팀이 요과를 완전히 다르게 연출했을까요? 물론 미호크와 조로가 악마의 계약을 무효화할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로저나 하랄드처럼 임에게 조종당한 전설들보다 더 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상성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나 동급의 강자들을 모두 꺾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에이스와 사보의 불이 아오키지의 얼음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는 있지만 아오키지가 훨씬 더 강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론적으로 미호크는 단순히 검술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로성과 임을 상대할 살아있는 무기,
전용 병기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루피가 꿈을 지키는 방패라면 왼쪽 눈을 뜬 조로는 적의 불사신 갑옷을 뚫는 창이 될 것입니다. 미호크는 긴 체스 게임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이무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압니다. 그에게는 니카를 촉진하는 라이벌 샹크스가 있고 기도를 완성해가는 제자 조로가 있으며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크로스 길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시야 안에 있습니다. 미호크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그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판을 짜고 있는 설계자입니다. 요약하자면 쥬라큘 미호크의 초상화는 게으른 해적이 아닙니다. 그는 타락한 신의 기사이자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악마의 힘으로 천혜의 계약을 지우고 스스로 자유를 되찾은 자입니다. 조로와 미호크는 마치 하늘을 거스르는 눈을 가진 귀도의 추종자들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